예, 장관님 네. 지금 중동 사태로 지금 37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위기 또는 이제 경제 충격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이거 선거용 추경하는 거 아니냐, 또 무슨 중국 추경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무관한 추경입니다. 그만큼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고 앞으로도 그게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추경을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KDI 또 조세현 이런 데에서도 모두 추경을 시급히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유가 급등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적극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은 전쟁 핑계로 중국 추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코스피 상승할 때도 중국 불법 자금해서 코스피 상승한다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재부가 설명하면서 각 나라별 투자 이런 걸 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좀 약간의 국민적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설명을 즉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오늘 국무회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가 다른, 특히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세나 이런 차원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대응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 23일 IEA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상황을 그 3월 23일 시점에 봤을 때 70년대 오일 쇼크 2번, 그리고 22년 러우 전쟁, 그로 인한 충격을 합쳐놓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IEA 사무총장 이야기였고, 4월 1일 IEA나 IMF, 월드뱅크 공동 성명을 냈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역대 반세기 만에 겪어보지 못하는 에너지 공급망 충격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을 중동에서 70%, 가스 수입 30%, 나프타도 한 71% 정도 수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꽉 막힌 거 아닙니까? 네. 3월 달부터 해서 지금 배가 한 3월 20일까지인가 배가 왔던 거 그대로 배가 온 적이 있습니까?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중동에서 워낙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그 외에 또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브렌트유 가격을 좀 보니까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시절에 140달러를 한 번 넘었고요. 그다음 2022년도에도 133달러 정도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141.3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통 비상한 시기, 정말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정도로 비상한 상황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 온 경제 주체들이 다 바라보고 있다. 그 점을 놓고 그냥 그때그때 왜 지금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한 설명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설명을 정부가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다 소상히 국민들께 설명을 하겠고요.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석유값이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5조 추경이 없었다면, 즉 최고 가격제와 같은 그런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없었다면 30%대까지 뛰어올랐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석유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 석유류 가격이 30% 올랐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로 예측된다라고 하는 이 물가 전문가의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백방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자료를 좀 보니까요. 오늘 좀 체크해 보니까 두바이유가 아마 전쟁 전 대비해서 한 61%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유가는 주유소 최고 가격제면 14% 인상된 걸로 돼 있어요. 다른 날 비해서 좀 나름대로 관리를 한 거죠. 그 차익이 최고 가격제에 따른 손실 부담을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난주에 여천 산업단지를 갔습니다.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끼리 가서.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야, 생각보다 추경 빠르다. 지금 빨리 해줘야 된다. 바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 기업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그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함께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국회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 최고가액제를 통해서 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완화도 있고, 그래서 석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또 시장 왜곡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 두바이 가격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를 살펴보면 전쟁 전 대비 한 휘발유는 한 8, 9%, 경유는 한 14, 15%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보면은 특히 소비자들의 소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보면은 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크게 낮은 걸로 평가를 합니다. 일본이 우리가 한 8.2% 정도 2월 네 번째 주와 3월 셋째 주로 이렇게 상승률을 본다라면 미국은 31%, 일본은 한 17%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선제적 대응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지금은 남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경제에 미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야 추경의 된다. 처리와 그 집행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그 추경의 효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이것을 이 에너지 공급망 충격 때문에 2.1%로 예상했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7%까지 하강할 수 있다. 이게 OECD 최근 발표예요. 네, 3월 말에 OECD가 그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속한 추경과 또 경제 전반을 잘 관리에 따라서 방어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국민들에게 설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최근에 그 추경의 효과를 정부도 그렇고 여러 지금 그 연구기관이나 또 외국의 기관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0.2%포인트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